제 관심 분야죠. 부동산 맞죠? 맞습니다. 때마침 지난 1월 29일 올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고요.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과연 이번 정책이 주거 안정과 부동산 양극화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절호의 기회일까요? 쏟아지는 궁금증을 모아 오늘의 이주앤머니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발표가 됐었잖아요. 네. 자, 그때마다 집이 점점 저 멀어져서 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예. 계속 가라앉았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발표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저의 불안도 줄어들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 129 부동산 대책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공급 대책인데요. 주택 네. 공급 대책인데 우리가 작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공급 대책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97 공급 대책.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장기적인 플랜만 나오다 보니 시장에서는 야, 이게 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냥 각자 사야 되나? 라고 해서 9월, 10월 집값이 올랐습니다. 다시 국토교통부의 미션이 떨어졌죠.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미션이 떨어졌고요. 네. 이번 129 대책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아마 좀 칼을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일단 6만 호입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 6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건데 신도시가 아닙니다. 곳곳에 숨어있는 요유부지들, 좋은 땅들을 하겠다. 서울에는 3만 2천 호가 나오는데 아마 들어보면 눈이 번쩍 뜨일 수도 있습니다. 어딥니까? 용산. 용산! 나도 갖고 싶다, 용산. 네, 나도 가고 싶은데. 우리 다 용산 눈이 번쩍 뜨이는데 용산에 보면 국제업무지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용산역에 내려가지고 전자상가 쪽으로 가다 보면 큰 공터 같은 게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데가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바로 거기입니다. 용산역 바로 전자상가 옆에. 쪽, 저 알 것 같아요. 용산역 바로 옆에 아니, 그런 빈 땅. 싸레기 땅에도 그런 곳이 있었습니까? 또 용산에 미군 부대 부지가 있거든요. 캠프킴. 네. 거기도 한 2,500세대 정도를 발굴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눈이 번쩍 뜨이고 네. 2번은 과천 경마장. 거기도 핫한데? 천 경마장? 네. 경마장 부지가 굉장히 커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평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산에 12,000, 과천에 9,800이니까 만, 이 두 개를 합해도 거의 2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네. 이거 좋은데? 저도 좀 탐나요, 지금 경마장. 탐나요. 그래서 그런 대기 수요들이 희망이 좀 생기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마디로 좋은 지역, 일명 노른자 땅에 집을 짓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당연히 분양가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소장님? 이제 이번 대책의 분양가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나오는 거는 맞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저렴한 가격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저는 가격 부분에서도 좀 눈이 번쩍 귀가 확 트일 수 있는 그런 가격 조건을 파격적으로 좀 제시해 주는 전략도 필요하다. 당장 불안한 마음에 포모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당장 집 사는 거를 멈추게 하려면 저는 희망을 좀 주자. 그것도 확실한 희망을. 반값이나 이렇게 나오면 어때요? 반값이면 5년 까짓 거 뭐 기다려보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부에서 세금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저는 이런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확실하게 좀 보장을 해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게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지으면은 언제 완공이 되고 그 영향은 언제 받게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2030년 이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면 네. 실제로 완공은 2033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7, 8년 정도의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 집이라는 게 그렇죠. 문재인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비슷한 게 나왔어요. 네네. 도심의 유유부지. 기억이 이번에 납니다. 발표된 한 70% 정도가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똑같은 부지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때 안 된 것 같은데 사실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있죠. 네.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이제 안 된 걸 아니까 국토교통부가 안 된 이유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좀 반대도 많이 하고 네. 지역구 정치인들도 반대를 하고 법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일단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진짜 마음으로는 이 정부의 공급 계획이 계획대로만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평론가님 지금 지자체마다 입장이 좀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크게 계획을 발표해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해당 입지가 있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요. 이번에 반응을 보니까요. 서울시가 일단은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1만 호는 다소 무리다. 또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과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걸림돌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해당 지자체 간에 사실은 좀 긴밀한 협조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도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태릉 CC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노원구 주민들한테 우선 배정을 좀 많이 해준다든지 과천 같은 경우도 과천시 거주자들한테 혜택을 더 준다. 이러면 주민들 반대가 좀 줄어들겠죠. 네. 근데 또 이게 저희 입장에서는 3, 4개월에 한 번씩 큰 게 빵빵 터지다 보니까 공부할 게 점점 많아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에 사람들은 공급 확대도 확대지만 세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어떤 내용이 오가길래 그런 겁니까? 세금은 아직 뭐 대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워딩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관건이 뭐냐면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죠. 네. 네. 올라가는 그 양도 차익, 시세 차익만큼 세금을 냅니다. 이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6에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45%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규제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과열이 되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많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규제로 지정하게 되면 최고 세율 45%에 2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그럼 최고 세율이 65%, 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82.5%. 와우. 지방세까지 더하면. 예. 정말 무겁네요. 무겁죠. 네. 그래서 2022년에 이게 없애고 싶은데 이제 국회가 통과를 못하니까 유예를 합니다. 시행령으로 1년씩. 이번에 안 해줄게. 중과세 적용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를 1년 단위로 연장했는데 올해 5월 9일이 이제 연장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해주겠다. 그 전까지 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는 분들이 나오겠죠. 예.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올해 팔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물건 내놔야죠. 5월 9일까지는 빨리 내놔야죠, 네. 가격을 좀 내려서 내놓을 수도 예, 있고 예. 사려는 분들은 그런 금매를 살 수가 있으니 저는 5월 9일 전까지는 아마 굉장히 좀 치열한 급매물도 나오게 되고 사려는 분들도 눈치 작전. 야, 이거 좀 더 내리면 내가 살까 말까? 이런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은 항상 그랬듯이 평가가 엇갈립니다. 다주택자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사람들이 똘똘한 한채에 더 집중하게 될 거고 서울 강남 3구 같은 이 상급지만 더 오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정부가 사실 이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중과세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제 매물이 잠깁니다. 집주인들이 난 못 팔겠어. 버티자. 증여를 한다든지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버팁니다. 매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수요자들은 2017년, 18년, 19년 기다렸는데 집값이 안 잡히니까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포모가 생기게 되고 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집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부작용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양도세율이 너무나 높거든요. 예. 좀 전략적 수정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공책이잖아요. 예.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면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럼 갈 때까지 간다는 네. 건데 다주택자들이 파는 게 목적이라면 매물을 나오게 매물도 공급이거든요. 그럼 어떨 때 팔까요? 따뜻할 때. 뭔가 혜택이 있을 때. 네.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그냥 깎아주게 되면 명분이 없어요. KB 시세 있잖아요. 예. KB 시세 대비 10%로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 기본세율이 45잖아요. 네. 그러면 10%포인트 깎아줄게. 35%로 해줄게라고 하면 팔겠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팔죠. 저렴하게. 네. 매수자들은 10% 저렴하게 사죠. 거래가 자주 되면 세수도 늘어나요. 그러면 국가도 손해보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집값도 좀 안정화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와. 강대강보다는 뭔가 좀 합리적인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나오면 시장에서 야 이거는 다르네. 와. 이번에는 되겠다라는 신뢰 회복이 저는 정책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만 소장님을 지금 국회로 네. 제가 진출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진짜 강력하게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번 대책으로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누굴까이거든요. 뭐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들이 실질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취지인 것 같은데 진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 대책을 예전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에 수혜를 받고 그 지역에 당첨돼서 들어가신 분들은 많은 이제 혜택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 네. 생각해 보면 그때 분양됐던 싼 가격이 결국에는 그 인근지 시세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기존과 같은 로또 분양 방식이 아니라 장기 임대를 통해서 소유하지 않더라도 또 큰 분양가가 없더라도 정말로 입주가 가능하도록 실효성을 담보하는 분양이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요구 사항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가 한편으로 금융 지원 그리고 입지 선정까지 이걸 한꺼번에 아우르는 이른바 공급에 관한 일관된 종합 로드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또 한 번 부동산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소식 가득 채워주신 김인만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